공지를 그렇게 해가. 제가 이거 체험농장을 계속 이어오는 거는 저희 이쪽 지역에서 체험농가 원래 몇 농가 있었어요. 그러다 1년하고 포기하고 2년하고 포기하고 막 또 제가 잘 되니까 저 시샘 부리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돈도 어느 면에서는 되면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꾸 이제 부러뜨려 놓고 가고 정말 이쁘게 커 올라오는데 그거 가을에 뚝 잘라 놓고 갈 때도 있어요. 여기 앞으로 50개 더 떼야 되는데 그럴 때 있으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 초창기에 이제 교육농장 딱 1년 돼서 저 초등학교 4학년, 4, 5학년이 왔어요. 거기도 이제 소규모 학교라서 4, 5학년 한꺼번에 왔는데도 애들이 20몇 명뿐이 안 됐어요. 한 반씩 있는 데였는데 근데 그 4학년 되고 걔네들도 그래도 어느 면에서 시골 아이들인데도 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제 오이 따라갑시다. 오이 딱 따라왔어요. 근데 2명 이제 말 막 그래도 까불까불 하는 애들이 딱 오더니 막 여기 와서 탁 써네. 야 빨리 와 애들 보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나오기 싫어했었죠. 나 우리 집도 엄마 아빠도 농사 짓는데 내가 왜 그거 가서 하냐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오이 농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2명 애들이 다 야 빨리 와 오이가 서 있어 그러더라고요. 맨날 마트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가 서 있어. 그래서 아 이게 교육이구나. 이런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교육을 시켜줘서 지금은 시골 아이들이 왔는데도 이러면은 도시 아이들은 더 어떨까. 응?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금액도 저는 체험농장 치고는 세지 않아요. 금액도 어떤 때는 제가 얘기해서 막 7, 80명 원장님들 오셔요. 그래서 막 물어보면 저희 집에 왜 왔어요? 더 좋은 농장 있는데 농담 삼아 이제 시간이 여유적 남으면 쉬는 시간에 그래요. 제일 싸잖아요. 그래. 그 정도로 저는 가격 아직 안 올리고 하는데 네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체험농장 하면 지금 어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들이 오나요? 아니면 1년에 이제 보면 어느 때 많이 오고 어느 때 안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로 4월, 5월은 하루도 쉴 새 없이 오고요. 예, 이제 6월 달도 지금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이가 이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아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체험만 가서 하겠습니다 하면 오면은 이제 다른 체험, 의식 체험 하겠다면 의식 체험으로 돌려서 하고. 그러고 또 매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요즘은 근데 그게 없어요. 기수기 전수기가 없는데 여름에 그냥 제가 씻고 싶어서 끊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이제 새 오이가 나오면은 그때에서 이제 11월 중순까지 또 하고. 저희는 손님은 저희 코로나 때도 체험객 많았어요. 예, 이제 이렇게 서류를 올리면은 오이 농장 가다 하면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힌 곳인 줄 모르고 야인 줄 알고 노지 밭인 줄 알고. 그러면 여기 600평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본적으로 하면 그냥 따가지고 파는 거하고 오이 체험을 했을 때하고 어떤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 소득은 그 오이 했을 때보다 5배는 높다고 보면 돼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보면 10배예요. 오이 하나에 몇백원 왔는데 저는 5개 담아서 6,000원 받으니까 수학 체험이 6,000원이니까 근데 몇 배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제 인건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다시피 차량 안내해 주느라고 남편 잠깐 시간 내죠. 또 저희 아들 와서 보조 역할 해줘야죠. 혼자는 못해요. 누군가가 있어야 이게 안전하거든요. 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명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배는 아니고 한 5배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 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전에도 보면 연간 한 몇 명 정도로 온가요? 저희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막 안고 하루에 딱 한 건만 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 4,800명까지 와요. 4,800명까지? 코로나 때는 2,800명 정도 받았어요. 옛날에 비하면 체험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수학 체험만 했다가 아까 까나페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체험들의 변화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변화는 이제 계속 공부를 프로그램 변화. 프로그램 어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제일 원하는 건 수학 오이 끝났어요 하면 또 안 오세요.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오이 수학이 우선순위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까나페도 그냥 동그란 오이 가지고 오면 신기하지 않고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벼로이 하트오이를 그 캡을 씌워서 만들어 놓어서 그 집 가면 특별한 오이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오고 피클도 그냥 오이만 가지고 오는 것보다 벼로이 하트오이 넣어주고
또 이제 오이 물김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체험하는데 걔 같은 경우는 오이 3개뿐이 안 들어가지만 단가가 꽤 세요. 좋은 영양 과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라든가 그래서 여기 더우니까 이제 같이 네, 가서 저쪽 가서 이야기할까요? 그럼 아까 하트 오이 신기하다. 네네. 요렇게 보면 여기 하트죠. 너무 신기하다. 지금 한 70개뿐이 못 따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100개 따. 한 박스 딴다고 하면 한나무에서. 계속 내림 작업하잖아요. 네, 내림 작업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입구라서 물이 이렇게 질어요. 얘는 올라가고 내림 작업을 하면 위로 올리면서 밑으로 내리고 그러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커 올라가죠. 네네네. 지금은 어저께 내려줬는데 이렇게 내려주는 거. 그냥 여기다 집게는 계속 놓고 거기 예, 요만큼 올라가면 나중에 얘가 쓰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 잡아주면 돼요. 위에를. 네네. 계속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수학은 얘 밑에서부터 하시겠네요? 계속 밑에 허리 구부리고는 거죠. 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오이 지으실 거예요? 오이 농사요? 네. 당연하죠. 오이만큼 소독되는 게 없어요. 자,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 앉아. 대표실에 같이 하면서 이야기 그동안 해왔던 과정 이야기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하고 같이 만났던 게 몇 년이 만났죠? 2007년도? 저 홈페이지 막 시작하니까 거의 6년. 7년 됐죠. 6, 7년. 우리 검명석 스님 그때 홈페이지 같이 해주고. 2000년 초에 업무를 봤었죠. 업무 그때 보셨고. 그때 서산에서 뭐였어요? 정부하는 거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2000년 때. 근데 그때 농업기센터에 처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천안 농업기센터에서 저녁에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홈페이지 만든다고 뭐 파시려고 물어보니까 오이 판다고. 근데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 18년 전, 뭐 17년 전 그런 시절에 오이를 인터넷으로 판다? 아니 오이 몇 개 사먹는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강소농 교육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앞으로 미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트렌드.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대표님은 계속 농업계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인터넷 홈페이지로 판다. 그 생각을 많이 안 했을 텐데 홈페이지 팔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때 홈페이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나요? 근데 여기 원래 발표 자리에 다 있는데요. 네. 이 오이가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5만원 선으로 가거든요. 한 박스가. 근데 처음에 가격이 좋을 때는 6만원대예요. 6만. 그때 6만원만이면 진짜 금방 부자 돼요. 6만원 가다가 저희가 2,000원도 받아봤어요. 한 박스에? 한 박스. 정말 불과 일주일 전에 6만 얼마였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10장, 12장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이는 그날 날씨에 따라서 수량이 확연히 틀려요.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은 막 7, 80박스 나오다가 우리 평소에 또 날씨가 조금 추워 한 날은 5, 6박스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뿐이 안 나오다가 한 100여 짝이 나온 거예요. 그냥 99짝까지 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6만원씩 99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한 15년 전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하약비를 달라고 가락시장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약비 달라고? 하약비를 자기네는 어차피 박스 띄어서 해서 했으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약비를 오히려 더 한 일주일 동안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도 다 보내지 말고 농부들은 또 보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오이는 하루만 안 따면 안 돼요. 하루 안 따면 늙어버려요. 그리고 나무가 상해버려요. 그러다 매일 따줘야 돼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따는 걸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마이너스 되더라도 보내줘야지 내가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시장에서는 반씩만 50%씩만 농가당 50%만 보내라. 50%는 자연스레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 팔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에서 시집 왔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친구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인터넷 카페 생활을 했어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막 이제 이렇게 여러 친구들 새겨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쪽지 주고받고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내 오이가 100개가 2,000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천안이 백화점 없을 때예요. 천안에 백화점 없을 때 수원 백화점에 갔는데 두 개 2,500원 붙였더라 가격이. 이거 웬일이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 이 오이를 100개들이 말고 그냥 50개짜리 박스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저희는 소포장 박스도 그때 50개짜리 박스가 있으니까 택배비까지 그냥 돈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고 50개에. 그래도 저는 남는 거잖아요. 남들은 100개에 2,000원이고 마이너스인데.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팔아준다. 그래서 그게 팔아준 게 계기가 돼서 그런데 또 저희 오이가 맛있어요. 이쪽 오이가 맛있어요. 적게 아니고 여기 아우네 오이가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이제 좋으니까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센터 가서 홈페이지 만들어 다녀서 홈페이지 만들어 된 거죠.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그 당시 똑같은 상황들이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왔죠. 애들 만들어만 놓는 거잖아요. 또 그 당시 회원가입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도 그 당시에도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들이 많았었다고요. 그걸 해결하는 게 됐든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잖아요. 어떤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블로그를 아주 열심히 했고요. 이제 다음에서 우수 블로그까지 했었으니까요. 네이버도 그렇고 우수 블로그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짜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블로그 운영했어요. 사진 찍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저기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를 되게 꺼려했어요. 아무리 카페 그 몇백 명 있는 카페에서 내가 맨날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우리 아이들 크는 장면 올려서 이쁘다 뭐 해서 막 4,50개씩 줄이 줄줄줄 댓글이 달렸어도 홈페이지 가입을 절대 안 해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사지를 않더라고요. 다 전화로 오고 뭐 사진 찍어서 이제 여기로 보내줘 저기로 보내줘 하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은 홈페이지 고객이 저희 가족만 7명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700명 돼요. 실질적으로 그 오이를 살까? 사람들이 산다면 한 박스를 살까? 얼마를 살까? 근데 그동안 홈페이지 가입을 쭉 해오고 블로그 온라인 쪽 충남 정보연합 회장님까지 하셨거든요. 쭉 정보화 쪽에 이렇게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기억나는 고객이라든지 고객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이 농가에 대해서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일단 어떤 게? 일단은 기억나는 고객님이 박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저한테 기여도가 제일 크셨던 분이고 저를 항상 책찍질 해주시고 이게 책찍질이라는 게 너 그거 하지마 그거 못해 하는 사람은 이워져요. 근데 정말 제가 못하는데도 잘한다 해주셨고 그리고 저 이렇게 앞장서서 말하게끔 해준 것도 박사님이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저 어디 가서도 얘기해요. 전국 어디 가서 정말 저 마이크 잡게 해주신 분이에요. 말도 못하는 숙맥이었는데 마이크 잡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이를 사는 고객님은 지금은 그분은 70대가 됐고 저는 이제 60대가 됐는데 우리 28 청춘 때 만났던 사람인데 그 카페에서 그런데 기업 회장님이래요. 알만한 그 회장님이신데 4월 20일경이면은 오이를 혼자서 한 2,000박스씩 사줘요. 소포장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판매 많이 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100개와 50개를 팔아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5개짜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25개씩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에 한 번 안 샀어요. 그분이 이제 기업인 연합회 회장님 나갔다 낙선되시는 바람에 그 해에 충격 먹어서 이제 한 번 안 사주고 올해 또 사주셔가지고 또 거기다 팔고 그랬어요. 항상 오이데이 때는 굉장히 많이 팔죠. 예, 그게 이제 그분이 오이데이 홍보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이제 자기가 어디 가서 자기 계열사에다가도 그러대요. 왜 빼빼오르데이에 빼빼로 먹고 사탕 줘야 되는 나 사탕 먹으면서 니네도 오이데이 5월 2일 오이데이인데 오이 안 먹냐고 본인이 사서 본인 돈으로 해도 자기 그룹 돈으로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사서 해줘요. 절대로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안 해줘요. 처음에 이분을 제가 이번에 비즈니스 모델 방송 과정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느끼는 게 우리 조용수 대표님이나 다른 대표님들을 보면 느껴지는 현장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면 건물이 있구나. 모이가 뭐 몇천 평이니까 가능하구나. 근데 그때 제가 봤던 현장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막살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체험한다고 체험도 안 했죠. 그 당시에. 명석 펴놓겠어요. 명석 펴놓고. 그런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보면 가능성이니까 이분들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게. 그 당시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안 팔려도 꾸준하게 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온라인에 팔다가 체험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오이 가지고 체험 어떻게 하지? 오이 따기 상상이 별로 안 가요. 왜?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모가 조그만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천 평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오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체험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거예요. 체험도 그 카페 인연 때문에 했어요. 카페 인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가 큰 꽃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농업인으로서는 아마 디지털 카메라도 제일 먼저 샀다시피 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애가 막 유럽하고 그랬는데 혼자만 디지털 카메라 들고 왔더라고요. 다 이거 돌리는 카메라 들고 왔는데.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 컷 한 컷 찍어 올렸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도시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 막 진짜 흙에서 빠져서 이렇게 옷 다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 찍어주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오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세요. 천안 가까운 길이니까 천안 오셔요. 해가지고 와서 컵라면 하나씩 둘이 셋이 넷이 이렇게 끓여 먹고 어느 날은 그러면 번개라는 걸 해가지고 번개를 해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또 제가 글에다 계속 올렸죠. 블로그나 어디다 올리고 또 저는 알게 모르게 기숙사때 선생님들한테 대시를 많이 했어요. 기숙사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같은 연배에 쫓아 지금 과장님들 드리시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나 어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되게 좋아하대. 나 어제 오이 가지고 전을 만들어 왔어. 근데 너무 좋아해. 다 특허내래. 나 이거 특허내도 돼요? 뭐 이렇게 먼저 기숙센터 선생님들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잘 돼? 좋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내일 천안시에 어디에서 한 70명, 80명 그때는 이제 기화 여성들 많이 이렇게 관광시켜주는 게 있었어요. 시내, 천안시면 천안시 뭐 서산 가면 있었을 거예요. 기화 여성들. 그런 분들을 한번 데리고 농장 가볼 테니까 그럼 오이 전이랑 오이 피클 만드는 거 해볼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이 돈은 가격은 주고 야 지혜야 얘 데려가라. 너무 돌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관광차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티클 천안 시티 거기서 천안 문화관광부에서 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직접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얘가 계속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저기 농가들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업자가 없으면 4대 보험이 건강보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업자 낸다는 게 또 혹시 부담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사업자 내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라든지 경쟁의 부담이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강소농 교육받은 저는 시골 사람 치고는 교육을 진짜 잘 받았어요. 교육이라면 교육을 다 다녔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본 농사 꾼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일이었어요. 이래도 일 저래도 일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쉬는 거는 교육관에서 교육장에 앉아있으면 쉬는 거더라고요. 휴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암암으로 알았고 어딘가에 나 질문하는 거가 있고 너 누군가에 전화를 하면 피드백을 주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사업자 낼 때도 우리는 농업이잖아요. 비과세를 내니까 비과세 내도 막 계속 여기저기서 와요.
국민연금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막 그러는데 안 들어도 된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시했어요. 서류. 그러다 이제 간이가사를 바뀌면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쵸, 예. 네트워크를 통해 많이 하니까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교육장에 가보면 안 계셔. 지금도 교육받으러 다니시. 자격증도 어디 가면 이번 자격증도 계속 공부하시고. 네, 유기농업사하고 도시농업사 다 땄고요. 네. 식품 쪽으로도 두 개나 땄고. 그럼 교육농장에 대한 체험농장을 하다 보면 또 교육농장에 도전을 하게 돼요. 교육농장. 우리나라 교육농장이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들도 물론 로봇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우수하게 운영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육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농장에서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교육농장 시작하면서 아이들에서 교육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았던 것 같다. 혹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하는 분들에게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농장이라는 게 지금 양면에 칼라가 돼요. 진흥청 같은 데서는 교환을 짜서 교환대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 교환 정말 피 터지겠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사받고 다 하는데 교환 딱 만들어놓고 선생님들한테 그거 제출하면 선생님 아니요? 우리 그냥 체험만 하고 올 거예요. 우리 그런 시간 없어요. 딱 교육은 내가 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교육은 내가 시키니까 당신은 농장주니까 애 수학 체험이나 시키고 피클이나 만들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는 그래도 교육농장 품질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환에 있는 거 툭툭 던져주고 오면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또 받아들여요. 학교에서 뭐 교과서에서 안 받았던 거를 내가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저희는 이제 농구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예. 거기서 왔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좋아해요. 정말 진짜 선생님 만났다 하는 애들.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농장 시스템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도입을 했어요.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와서 즐겁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시스템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스템. 예. 교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받기 위해서는 그걸 하고 있지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 또다시 도전을 하는 게 치유농장이라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치유농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원래 진흥청 선생님하고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 치유농장에 관심 없어요. 정말 저는 교육농장만 하고 싶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적이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건물은 져야 되는데 건물 보조는 제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유착 하나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안 뻗쳤거든요. 그래서 건물 정도는 내가 이제 30년 정도 농사 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 내부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받아놓고 남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어쨌거나 건물 지려면 남편 허락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도 남편 땅이니까 내 땅은 아니니까 이 땅을 우선 합법함을 이렇게 대지해줘야 되고 농지로 바꿔 대지 변경해줘야 되니까 토지 변경을 이제 그 설득하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 많이 할 때 그러면서 또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깔려는 있었어요. 바탕은 있죠. 계속 교육 받고 진흥청사도 받고 우리 또 치유농업대학교도 다녔고 이제 올해는 기술학과 다녀요. 천안시설은 졸업했고 그렇게 해가 베이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국리 저국리 할 때 마침 정말 추가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초기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신청해봐야 되겠다. 요거 되면 건물 짓는 거고 요거 떨어지면 그냥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러는 차이야 제가 또 됐어요. 운 좋게. 그래서 그러는 반면에 치유농업을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거죠. 작년에도 했고 이제 올해도 쭉 하고 있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하고 있는데 체험농장은 바쁘다였으면은 체험농장하고 교육농장은 바쁘게 2시간 움직여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나중에. 그런데 치유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들하고 1시간 반 동안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정말 내가 쉬더라고요. 체험농장은 내가 노동이었는데 치유농장은 내가 쉬어요. 같이
같이 쉬고 대화하고 또 한 80, 90 되신 분들이 오시고 또 저도 이제 60 됐으니까 어느 면 되게 맞아요. 호두가 맞고서 다시 대화가 되고 우리 엄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셔서 아 우리 엄마도 살았으면 어르신 같을 텐데 언니 같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이래서 우리도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나도 치유받는구나 해서 지금은 그 매력에 제가 빠졌어요. 치유 프로그램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또 마케팅으로 보면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아이들 위한 체험 농장이 많아지는 구조들 하다 보니까 치유 농장 하는데 치유 농장에서 와서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게 시작한다면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이 농사만 진다고 치유 농장에서는 오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텃밭 상자도 만들어 놨잖아요. 저기서 상추 하나 심으면서 신기해하시고 상추 심어놓고 가는데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싹 나온 거 보고 신기해하시고 또 계속 커가는 과정을 보다가 나중에 3주 차이는 수확을 해가세요. 수확하자마자 이게 바로 내가 심은 거야? 나 이거 내가 안 먹고 꼭 딸 줘야지 하면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도 있고 오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식물 자원으로도 눈을 돌렸다는 거. 그리고 경관을 자꾸 꾸미게 되는 거죠. 제가 경관을 꾸미게 되고 제 손톱이 지금 남아나질 않아요. 계속 앉아서 풀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카페 자주 오셨죠? 오셔서 계속적으로 어떤 꽃들을 같이 하고 여기서 또 꽃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심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농업이라는 부분이 경관산업하고 연결시키는 와가지고 그냥 오이 딱 따고 먹고 하는 것 같다면 그 다음에 경관에서 느끼는 구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저희. 아까 케이크 더 어렸을 때요. 그래서 저게 박스가 나가면 이제 한 번 나가면 좋게 나가요. 많은 수량. 그래서 이게 하나에 지금 저희가 2만 원에 나가거든요. 25개 정도. 네, 그러면은 100개들이 한 3배? 이거 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은 한 3, 4만 원 받을 때 저는 얼마 받는 거죠? 18,000원씩 4박스 나오면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상품 제가 저거로 인터넷 홍보하는 거죠.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저 박스도 특수하게 제작된 거예요. 제가 잘 파손이 안 돼요. 100개들이 그냥 우리 국립농산물에서 품질관리하러 만든 박스 하면은 10개 보내면 2개는 잘못됐다고 와요. 근데 얘는 잘못됐다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택배 기사가 다른 집에다 갖다 줘서 그거는 연락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체험에 연임이 없는데 체험을 하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혹시? 이 체험을 하려는 어떤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제 체험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말리고 뭐 돈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사람이 대부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극과 극을 들어가지고 이 체험 농장을 하면은 무슨 사람도 맞아요. 저 이제 박사님 얘기 제가 여기까지 오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저는 여태 작물을 안 받겠어요. 오로지 처음부터 오이였어요. 오이와 한우였는데 지금 한우는 접은 상태고 이제 조금씩 들여놓는 상태인데 축사는 있으니까 한우 시작하다 오이 시작해서 계속 오이만 했어요. 변동을 안 줬어요. 뭐 토마토가 좋다 해서 토마토 짓고 뭐 멜론이 좋다 해서 멜론 짓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오이만 계속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적극 해보라고 그래요. 저희 대학생들 가끔가다 저기 농업 연수원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저 안성에 있는 농협 거기서 이제 학생들 교육받다가 저희 오이 농사 짓고 싶은 애들 와서 며칠씩 자고 배우고 가는 애 있어요. 그런데 대신 진득해야 돼요, 사람이. 이게 절대로 돈을 쫓아가서 체험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마냥 한 번에 60명이 와서 후다닥 하고 가면 돈 되죠. 한 시간에 60몇 명이 와가지고 체험하고 1인당 12,000원씩 주고 가봐요. 오이는 딸랑 6개 가져갔어요, 걔네들이.
5개 포장하고 하나 피클 담고 그렇게 해서 12,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돈이 되지만 하지만 이게 받다 보면은 6명 갈게요, 7명 갈게요 하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어린이집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게요.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해서 해야지 이 원장님이 호응이 좋으면 여기 사람 소개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득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체험은 너무 기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죠. 체험도 계속 투자해야 돼. 저 비누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피클하고 오이 수학만 하면 될 줄 알고 칼하고 바구니만 감았어요. 가위하고 바구니만. 그런데 어느 날 또 저런 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비누 만들려면 또 비누에 대한 도구 다 만들어야 돼. 나는 비누 도구를 3개뿐이 준비 안 했는데 비누 인기가 좋아지네? 3개 가지고는 70명 80명 못 받잖아요. 그러다면 얘를 또 사요. 그런데 그러면은 3개는 생각하고 3개는 한 거야. 그럼 3개가 또 고물됐어요. 그럼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자기가 받침은 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해서 근데 보람은 진짜 있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선박사 현장TV 윤선입니다. 현장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